바로 들어가죠. 바로 교육 들어갑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놓고 보실 수가 있는데 뭐냐면 교육의 중요성 부분이 상당하다라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것이 그냥 뭐 쉽게 그래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다못해 이제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제 지금 굉장히 힘겨운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전혀 부담 없이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금 방송 중이에요. 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방송 중이에요. 네. 왜 전화가 와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방송 스타트를 할 텐데 우리 카카오톡에도 벌써 이미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일단은 뭐 정회원님들, VVI 회원님들께서 다소 지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내일은 또 내일이 있고 또 윤정도 신뢰하셔서 같이 움직이시니까 편안하게 교육방송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린방님. 엄살 피우는 거예요. 엄살. 엄살이고요. 그럼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 기준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제 스스로가 소름이 돋아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농담이 아니라 우리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파미셀, 수젠텍, EDGC, 현대로템, 뭐 신풍장, 레이처셀. 물론 이제 여기서 명확하게 하면 윤정도는 거짓부렁은 안 하잖아요. 마케팅을 하더라도 거짓말은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파미셀이 오늘 그냥 시원하게 기분 좋게 상한가 딱 말아줬으면 제일 좋은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흔들렸고 수젠텍이 그냥 뭐 시원하게 교육대로 또 상한가 나와주면 좋은데 또 사실 그건 아니었고 대신에 여러분들께 문자가 나갔죠. 우리 이제 그 실전 특강방에도 나갔고 당연히 나갔고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복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과연 진짜 교육받고 저런 매매가 될 수 있었을까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고점 저점을 잡아낼 수 있고 또 이런 거래대금이 있는 종목을 매매했을 때의 기준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다 들여다볼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렇게 보시면은 이래요. 파미셀 같은 경우에 거래대금이 1조 1,800억입니다. 참 윤정도도 오늘 반성 많이 해야 되는 게 거래대금 1조 넘으면 일단은 고점 인식을 잡아야 된다라고 해놓고 오늘 좀 개장초에 좀 윤정도도 흥분한 부분이 있죠. 결과론적인 흐름에서 더 좋은 가격대가 있었을 수 있는데 어찌됐건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시젠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사실 우리가 들여다본 게 한 8% 수준의 흐름이었어요. 물론 2%면 어마어마하죠. 근데 시젠 같은 변동성을 우리가 2% 수익 내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뭐 시가총액이 아예 극대형주여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LG화학 이런 기준이면 또 모를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 오늘 기준에서는 시젠의 대처, 뭐 시젠의 대처가 아니죠. 사실은 EDGC와 수젠텍의 장중 변동성을 활용한 EDGC와 넵지노믹스의 흐름을 기준으로 잡은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수젠텍 상한가 그다음에 EDGC는 명확히 따지면 매수 구간 설정 범위는 안 왔어요. 근데 매번 그런 부분은 설명을 드렸잖아요. 매수 구간이란 자체가 여러분들이 단기 종목은요, 단타 종목은 어느 가격에서든 상관없어요. 따라붙고 내가 손절만 할 수 있느냐, 그 능력만 되느냐, 그 용기만 있느냐, 그러면 어느 가격이든 상관이 없고 차익 실현 범위만 잘 지켜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대박이에요. 요 위에서부터 볼까요? 요 위에서부터. 야, 어떻게 개장 전에 파미셀을 올렸을까라는 생각부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 실전 특강반에 지금 170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여기에 올려드린 내용을 한번 보죠. 파미셀 나와라 오바 파미셀 이렇게 딱 치면 나올 거란 말이죠. 오늘 조금 이제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건 우리 네이처셀, 파미셀, EDGC, 네이처셀 그냥 퍼펙트 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250만 원 수익 났습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이게 이제 얼마에 250만 원이냐가 중요한 건데
6,700만 원 매수하시고 270만 원 수익을 내셨다? 그러면 얼마야? 4% 5% 되나요? 어찌됐건. 야, 근데 이제 이 기준이 아우 뭐 대박입니다. 야,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파미셀에 윤정두가 올려드린 내용 2천만 주의 기준을 잡아서 올려드렸네요. 그죠? 오늘 기준에 파미셀 2천만 주 거래량 터지면 그리고 양봉이면 편입의 기준 설정할 수 있다. 예? 귀신 같지 않아요? 응? 한진칼은 7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들어갈 수 있다 해놓고 참 난감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도 뭐 자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아난티 같은 경우 6천만 주 기준 잡고 장중에 우리가 아난티에 대해서도 설정을 해드렸죠. 아난티도 한번 좀 이따 볼 거고요. 네이처셀. 그 다음에 서울바이오로지스는 오늘 800만 주 거래가 안 실렸어요. 한올바이오파마와 젠백스도 400만 주씩 거래량이 안 실렸습니다. 동시호가에는 젠백스가 조금 실리는 것 같더니 결국은 허수주문이었고 빠져버렸죠. 결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개장 초에는 아난티 그리고 장중 기준에서는 파미셀, 네이처셀인데 너무 안타깝게 이제 우리 조정식 선생님 같으신 경우가 파미셀을 들어가셨고 또 수익을 내셨고 근데 조금 일찍 나오셔서 이제 상한가는 못 드시고 그 상태가 딱 좋았는데 주력주에서 이제 좀 많이 휘청돼 가지고 그게 이제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볼까요? 아난티는 아예 이제 단기 매매 사인까지 나갔죠. 경협주 단기 이렇게도 나갔는데 그 전에 가격대 기준까지 문자가 문자를 보내놓고 가격대만 기준을 잡아놨을 거예요 아마. 13,300원이었나요? 12,200원, 1만 얼마였죠? 400원인가? 기억이 안 나네. 9,900원, 5%? 모르겠다. 그럼 오늘 뭐 요 밑에를 보면 되니까. 문자를 보내놓고 문자를 보내놓고 종목명을 안 올려드렸어요. 여기는 지금 안 올려놨나 보다. 어찌됐건 간에 그래가지고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문자를 안 올렸었는데 저쪽에 올렸나 보다. 그럼 바보마냥 1,500명 방에.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께 아난티 기준 설정해드리고 또 EDGC 수젠텍 볼까요? 수젠텍의 가격을 보시면 또 뜨아하실 텐데 수젠텍. 자, 수젠텍은 홀딩인가요? 여기 요 방은 개별적인 매매 사인을 드리는 방은 아니에요. 자료 드리는 방이죠, 사실. 그래서 자료방입니다. 근데 이제 문자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 방안에 매매 사인을 같이 올려드린 거예요. 수젠텍의 기준으로 27,000원. 그러니까 1% 수준의 단기 공략을 하는데 손절은 마이너스 3%. 목표 주가는 편입 가격의 10% 기준. 그렇게 해서 27,000원, EDGC는 12,500원, 넵제노믹스는 17,000원 잡아드렸어요. 근데 넵제노믹스는 18,000원대에 아마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수젠텍은 뭐 아시다시피 상한가. 그래서 23,650원이네요. 그럼 3,000원 올랐네요. 그죠? 그리고 EDGC는 12,500원. 좀 이따 한 번씩 다 볼 거예요. 실제 매매가 되는지 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EDGC는 뭐 20%인데 12,500원이 오지는 않았어요. 12,500원이. 다만 이제 요 기준에서 오늘 뭐 EDGC 편입해서 수익 났습니다부터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대표님 감사합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손절 얼마인가? 3%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66,000원이 종가 기준에서 이제 66,000원인데 손절 기준으로 설정이 돼버렸어요. 그거는 이제 아쉽더라도 손절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또 대처를 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수익 났다. 수젠텍은 홀딩인가요? USB는 보내드리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쭉쭉쭉. 문자반에 파미셀 같은 종목 문자로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보내드렸는데 문자반에 보내드렸어요. 어떻게 보내드렸냐면은 문자반에 지금 이제 등록을 잠시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걸 만약에 못 받으셨으면은 저희 쪽에 다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누락이 되신 거니까. 그렇게 해서 문자가 안 와요라고 이제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자가 나갔죠. 문자 나갔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문자 발송 이렇게 해서 오늘 217분께 장중 기준에 개장 초 기준에. 그러니까 남들은 개장 초에 벌써 이미 문자를 받으신 거예요. 캡처.
그렇게 해서 보시죠. 잠시만요. 오늘 그러니까 조심스러워요. 인원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교육 받으시는 분들 기준이잖아요. EDGC 아니다 파미셀이죠. 파미셀, 네이처셀. 그래서 이 교육 받으시는 분들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 VVIP 회원님들 교육 받으시는 분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인원이 지금 217번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전체로 따지면 인원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씩만 들어가도 100명이면은 10억이잖아요. 그죠? 500명 50억이에요. 어정쩡한 종목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시세가 저로 인해서 시세가 움직여 버릴 수 있다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또 무료방에도 올려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조차도 모르고 매매 사인을 드리는 친구들이 한국경제TV에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본의 아닌 뭐 골탕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어렵게 되시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간에 그 기준에서 우리가 좀 차분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조 문자 내용이 지금 눈이 아프시죠? 잘 안 보이시죠? 그 부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4월 20일자의 단기 공략주는 이렇게 나갔어요. 내일 아침에도 문자반은 이렇게 나갈 건데 조만간 우리 연구원님이 이 문자반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문자반에 대해서 무슨 교육을 해드릴 거냐면은 봐봐요. 오늘 분명히 써드렸는데 잘 안 읽으신단 말이야. 시간별 설정 거래량 매일 확인. 1기준 거래량. 1기준 이렇게 하면 모르잖아. 1을 하나 띄어야지. 아 이거 내가 쓴 거구나. 제가 쓴 거예요. 1기준 거래량. 하루 기준 거래량. 이렇게 하루라고 써있다. 하루. 잘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이게. 그죠? 거래량 수반하고 양봉이 나올 경우에 거래량이 수반이 되고 음봉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양봉이 나오면. 음봉인데 꼬리 달고 돌려서 망치형이면 또 모를까. 근데 그것도 어렵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거래량 수반되고 양봉이 나오면 삿바형 기준에서 윗꼬리가 제한적이다. 윗꼬리가 없는 양봉이 나오면 관심을 가질 수 있다. 한진칼의 경우는 700만 주, 아난티는 6천만 주. 그러면 이제 오늘 어떻게 됐냐면 한진칼의 경우에 644만 주가 터졌어요. 여러분 주가가 충격을 받으면서 거래가 실린 거고요. 개장 초에는 거래가 안 실리죠. 안타깝게. 안타깝게 아니라 뭐 아쉽게라고 해야 되나? 어찌됐건 거래가 이제 안 터지고 매매 범위가 안 됩니다만 개장 초에 만약에 단문 문자 보시고 또 문자 내용을 보시고 개장 초에 접근하셨다면은 단기 공략 기준에서는 손절 범위를 한진칼은 5%를 잡아드렸어요. 그죠? 5%를 잡아드렸고 저희는 이제 별도의 기준에서 설정해서 대처를 했고 어찌됐건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범위가 보시면 아난티의 기준인데 아난티가 오늘 거래량이 어떻게 되죠? 옆에다 띄워놓을까요? 조그맣게. 이쪽에 보시면 아난티가 수익률이 이제 상승폭이 줄어들다 보니까 여기 오른쪽에 안 나오는데 아난티 5,678만 주입니다. 그러면은 장중에 6천만 주에 육박하는 거래량이 수반이 됐겠죠? 그 시그널에 맞는. 그 다음에 파미셀 2천만 주 거래량을 설정을 해드렸는데 오늘 5,200만 주.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네이처셀은 오늘 2,157만 주. 네이처셀들도 넘겼죠. 그럼 서울바이오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서울바이오하고 그 다음에 한올바이오팜하고 젠백스는 거래량이 안 나왔어요. 이 세 종목은 안 나왔습니다. 결론은 이 세 종목은 매매가 안 됐다는 거죠. 아예 매매가 안 된 거고요. 그리고 한진칼은 좀 별도의 개념이 되고 들어가셨으면 단기 공략 기준에서는 손절이 되신 거고 그럼 아난티하고 파미셀하고 네이처셀 그리고 나중에 문자 보내드린 EDGC와 수젠텍의 거래가 됐느냐라는 부분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화면 보시면은 좀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딨니?
서울 바이오시스하고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넵지노믹스도 오늘 뭐 18,100원으로 끝났고, 그리고 한올 바이오파마는 오늘 거래량이 84만 4천 주네요. 그죠? 84만 4천 주 마우스 요 있는 쪽 보시면, 그 다음이 뭐였죠? 젠백스가 오늘 180만 주 역시 거래량 못 미쳤고요. 그 다음이 어디 있어요? 서울 바이오시스 강보합인데 이쪽도 45만 6천 주. 그럼 세 종목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제 아난티, 파미셀, 네이처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설명드려야죠. 설명도 드려야 되는데, 자 보시면 설정해 드리는 기준 거래량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준 거래량 수반 플러스 양봉은 단기 공략 가능하다. 기준 거래량이라는 거는 하루 거래량을 뜻한다. 일 거래량, 하루 거래량을 뜻한다. 예. 그렇게 해서 하루 거래량인데 장 끝나고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조금 전에 이제 상한가 들어간 우리 파미셀 같은 경우에 2천만 주라고 설정을 해드렸어요. 파미셀을. 그럼 파미셀의 기준 거래량은 9시 10분까지 얼마? 10%. 200만 주가 실리면 된다. 9시 반까지는 20%. 400만 주가 실리면 된다. 10시까지는 30%. 600만 주 정도가 실리면 된다. 9시 반에 거래량이 없었어. 그렇더라도 12시에 800만 주 정도가 실리면 된다. 1시에 얼마? 10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실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응?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드리는 거지, 이것을 어렵다 해버리시면은 뭐라 대처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도.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그럼 기준 거래량 다 설정해서 놓고 본다고 쳐. 종목은 어떻게 찾지? 그 종목은 이제 제가 우리 연구원한테 사사를 해서 연구원이 매일매일 뽑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뽑아 드려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기준에 이 종목군들을 이렇게 올려드린 기준에 7종목이지만 거래가 형성이 돼서 매매가 됐던 거는 아난티, 파미셀, 네이처셀 3종목뿐이 없다. 그래서 장중 기준에서 이제 변동성 확인하고 들어간 아까 말씀드린 수젠텍, EGDC, 넵지노믹스. 또 시제는 이제 별도로 묶어서 놓고 보지만 별도로. 자, 하나 여쭤볼게요. 요 기준에 요걸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어요. 유료 회원님들은 이제 요 수량까지 올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료 방에도 요 수량을 지우고 올립니다. 그리고 어떨 땐 바쁘니까 그냥 올려버려요. 윤정두가 확 올려버리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문자반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데, 문자반이 됐든 우리 정의원님들 방이 됐든 요 부분을 제가 교육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는 어차피 일요일이나 추가 교육 시간에 항상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 이제 종목 설정하는 방법도 가끔씩 해드려요. 근데 요 부분을 우리 연구원이 자주 교육을 좀 해주면 좋겠다. 문자반 말씀드려요. 문자반. 문자반에서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이걸 다 무료로 다 오픈해서 할 수는 없고 자주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을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군들을 개장 전에 좀 주고 어느 날은 종목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종목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안 실리고, 그럼 장중에라도 EGDC, 수젠텍 같은 종목을 좀 문자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교육용이 됐든 주력은 저희가 오픈 안 하니까 교육용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333 한번 눌러줘요. 333. 남규보 선생님 벌써 45번 눌러버리셨는데 33 수국 선생님은 다른 건가? 333 상한가 한 3개, 오늘 상한가 3개 잡아버렸잖아. 333 333 그렇게 해서 카카오 TV 쪽에 접속해 계신 분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82분이에요. 182분인데 333 해가지고 좋죠. 이쪽 카톡방에 좀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분명히 이건 말씀드리지만은 무료로 올려드리긴 해요. 오늘 1,500명 방 한번 볼까요? 근데 이제 이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종목은 올려드리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또 그래 맞아 그러면 나는 종목을 올려주니까 내가 알아서
뭐 더 할 거야. 응? 종목은 올려드리는데 이렇게 전략도 올려드립니다. 장중에 전략 이렇게 대처하십시오라고. 응? 그래서 화미셀 상한가 어쩌고저쩌고 거기다 연권이 이렇게 당일 27% 상승 목표주가 유지 24,500원 얼마 이탈되면 차익 실현 이걸 다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침에 월요일날 파미셀 딱 올려드리면서 거래량을 안 들여버린단 말이야.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유무료의 차이인데 윤정두가 몰래 가끔씩 올린다니까. 연권 몰래 급하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려드리는데 문자반에 어차피 교육방이 있잖아요. 교육방에서 자주 교육을 해드리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그 10시에 교육 강좌가 있죠. 유료 교육 강좌가 있는데 그 10시에 저는 유료 교육 강좌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채팅방에 우리 연구원이 어제와 마찬가지로 채팅방 교육을 30분을 해드릴 거예요. 30분. 오케이? 30분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알았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연구원 괴롭히는 맛을 사니까 30분 교육, 방송 끝나고 30분 교육 받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익 인증 한번 볼까요? PDF 파일로, PPT 파일로 볼까? PPT 파일로. 잠시만요. 마케팅. 지금 올렸어요? 예. 자료 많이 올리지만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보시는데. 여러 번 나눠드리세요. 나눠서. 자주. 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때요? 오늘 20일이네, 20일. 단기 1% 수준의 손절 목표 주가 편입가 27,000원, 이지노믹스, 넵지노믹스, 수젠텍, EDGC 분명히 나갔어요. 교육방도 나갔습니다. 교육방 안 나갔다고 하시면 안 돼요. 아까 채팅방에 보니까 혹시 문자가 안 오시면은 저희 회사 쪽 전화하셔가지고 저는 왜 문자가 안 오죠? 하고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누락돼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방 문자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230분 정도 받으시고 계시는데, 예. 그래서 못 받으신 분들 말씀해 주시고 신풍제약도 오늘 사실상 뭐 코멘트 해드린 부분이긴 합니다만 또 17일 날 우리가 들어가서 손절을 했죠. 근데 신풍제약의 거래량 기준을 2천만 주를 잡아드렸고 오늘 3,400만 주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금 이따 이것도 볼 거예요. 다 종목별로 하나씩 다 볼 겁니다. 예? 다 종목별로 볼 거예요. 그런데 2천만 주 잡아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3,400만 주 터지고 금요일은 바로 그냥 손절. 그러니까 오늘은 어땠어요? 바닥에서부터 꼬리 잡고 돌릴 때 들어가셨을 수도 있고 저는 이제 맨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니니까 그 다음번의 흐름에 장악형이 됐을 때 편입의 기준이 설정된 부분도 있죠. 그게 18,000원 정도 될 거예요. 어찌됐건 2만 원대 훌쩍 넘겼고 지금 종가가 16.6% 상승으로 끝났어요. 신풍제약이. 부강약품도 장중에 상당한 강세를 띄었어요. 뛰고 나서 이제 꼬리 달고 마감을 했죠. 아난티도 뭐 상당한 흐름. 두산솔루션은 한 4%대 강세로 끝났나요? 예. 그래서 오늘 뭐 5분봉 기준 놓고 보시면 이렇게 흘러갔다.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수젠텍의 일봉 4월 3일 날이죠. 4월 3일 날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려서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4월 3일 날 이때는 문자 사인 교육 사인 받으신 분들이 135분이었어요. 4월 3일 날 얼마? 수젠텍 24,700원. 오늘은 얼마? 오늘은 27,000원. 24,700원에 들어가서 24,000원은 손절을 해야 되시고 EDGC는 15,200원에 편입할 수 있다. 넵지노믹스가 이날은 먼저 움직였어요. 이날은. 그렇게 해서 이날 화면 보시면 뭐예요? 이게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월요일날 갭상승 21%. 갭상승 21% 나와서 바로 뭐를 해요? 뭐를 하긴 뭐를 해요? 차익 실현이지 뭐. 개장 초에 그냥 바로 차익 실현합시다. 수젠텍 차익 실현합시다. 보내드렸잖아요. 이게 21% 상승한 거예요. 그날 종가가 24,700원 편입에 25,200원 종가 그 다음에 차익 실현. 오늘 문자 받아보셨겠지만 우리는 이제 정 의원님들은 오늘 문자 좀 있었어요. 주력주에 대한 대응 전략 때문에. 근데 이제 단타 종목 그쪽에서는 문자 별로 없었죠, 사실상. 그쪽에서 문자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네?
몇 개 없었어요. 종목 수젠텍하고 EDGC하고 넵지노믹스 이거 이외에 뭐 경협주 한번 나갔죠. 경협주 그죠? 그렇게 해서 요 수젠텍 부분은 14일에도 1,500만 주의 기준을 잡아드렸고 그죠? 아까 보실 때 이거를 같이 묶거나 날짜별로 이제 뭐 이게 14일에 역순이기도 하는데 수젠텍을 얘기할 것 같으면 수젠텍의 맨 앞 페이지하고 같이 묶어놔서 14일 날은 1,500만 주 기준이었네요. 또 4월 3일 날에는 얼마의 기준이었네. 그렇게 묶어놔야지. 14일 날로 해놓고 화면은 방송 화면은 4월 6일이고 뭐야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뭘 하죠? 그죠? 응? 그래서 14일에도 1,500만 주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었는데 그래서 오늘 상한가가 이제 우상자이에 근데 이 종목은 뭐 점상이라 거래가 없어서 의미가 없죠. EDGC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샛별형 뜨고 나서 흐름이란 말이에요. 14일날 뭐 3천만 주의 기준. 14일날 3천만 주 기준 잡아드리고 그 이후에 흐름에서 뭐 주구장창 빠졌는데 뭐 이게 무슨 의미가 돼? 네? 그러고 나서 5분 봉의 기준. 오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조금 이따 복귀를 해드린다 그랬죠. 과연 여러분들이 실제 중간에 이제 수익 나셨다 올려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게 올려주셨는데 매매가 원활했을까? 그 부분은 아예 들여다 볼 거예요. 다.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 그 다음에 SV 인베스트먼트 4월 1일 날의 기준에서 7천만 주의 거래량을 기준 잡아드렸는데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나요? 이쪽이? 거래량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리고 오늘 뭐 급등이 나왔었네요. 그리고 차익 실현 가능했었고 그다음 파미셀 좋습니다. 파미셀 오늘 월요일의 기준에 상한가. 파미셀은 그나마 이제 재편입 기준이 좀 설정 가능한 종목으로 네이처셀, 파미셀 개장 초에 그다음에 EGDC 장중에 이건 다 문자로 보내드린 거죠. 퍼펙트입니다. 오늘 하루에 250만 원 수익 실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받고 이렇게 이제 좀 아난티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날 섭이 아버님, 섭이 아빠님, 또 백학조양님, 어제 금요일 날이 또 대박이었죠. 금요일 날 에코프로비엠, LG화, 네이버, 그냥 뭐 삼성, 전기 모든 종목이 다 그냥 폭등, 한진칼 상한가까지 그냥 초대박. 그렇게 해서 뭐 교육 받으신 분들 이렇게 해서 수익 났어요.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땡큐합니다. 으아. 교육만이 살 길이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내일부터 기준해서 또 차분하게 대처를 할 겁니다. 한 종목 보시죠, 이제. 자, 뭐 수젠텍 같은 경우도 이제 빠르게 넘겨 드릴게요. 저런 자락에서 과연 이제 편입의 기준이 설정될 수 있었느냐? 그죠? 그렇게 하고 오늘의 기준에서는 어떤 의미냐? 오늘은 일단 갭상승이에요. 이것도 좀 이따 또 차트로 보고. 지금 볼까요? 지금 하나씩 보고 넘어가죠. 자, 수젠텍입니다. 수젠텍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 장중에 공시가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면서 뉴스가 계속 그렇게 해서 9시 49분 51초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계속 냅니다. 매출액 대비 148%의 계약 공시. 진단 키트를 이제 공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이쪽에 이제 마진도 이제 일정 범위는 나오겠죠. 근데 이제 기업의 펀더멘탈을 놓고 보면 수젠텍의 대주주의 지분이 20%뿐이 지분이 없어요. 진짜 회사가 우량하다 하면은 대주주 지분이 좀 더 있어야 되겠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컨센서스를 보면은 소형사기 때문에 사실 전망치 자체가 없어요, 사실. 거기다 영업이익 순이익이 적자였단 말이야. 물론 이 상태에서 이제 흑자 전환되고 진단키트 관련돼서 이제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면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4,500억일 때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600억? 그 정도 되나요? 네? 1,300만 주짜리에 4,500원이면 600억 정도? 적자인 회사다 보니까.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주가 폭등이 나오면서 고점 대비 많이 밀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23,650원, 3,100억이란 말이에요.
과연 이 그 수젠텍의 매출이 대략적으로 3천억 정도 나올까? 아무리 뭐 제가 성장성이 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또 영업 마진이 뭐 300억 나올까? 택도 없겠죠. 뭐 30억 모르겠어요. 글쎄요. 어찌됐건 그 펀드멘탈 부분은 제한적이다. 그럼 오늘 기준에서 뉴스가 나오고 개장 초에 뉴스가 나오고 변동성이 그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시효과의 일정 범위 들어 올림 폭의 흐름은 있지만 이 수젠텍 같은 경우에 기준 거래량 범위를 어떻게 잡아드려요? 일봉에서 먼저 교육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 이제 조금 놓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거냐면 거래대금 같이 놓고 보고요. 자, 여기서 윤정도는 1,000억을 기준을 잡아요. 그리고 개별 매매는 뭐 300억, 500억도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먼 그 기간, 앞선 기간에서는 뭐 제한적이라고 보고 요쪽이죠. 여기 요 정도 수준. 1월 말, 2월 뭐 이럴 때. 그래서 1,000억을 넘기는 요런 시점에 일단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는 겁니다. 뭐 제 기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단기 공략을 하겠다 하시면 그렇게 해서 1,000억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을 넣어두시고 그 다음 범위에 어떻게 돼요? 점상에 가버리, 점상 가고 살짝 풀렸다가 상한가. 근데 요거는 뭐 따라 붙기가 애매하지 않나요? 그죠? 그럼 그 다음 범위에 따라붙을 수 있었느냐를 보는 거예요. 저도 처음 봐요. 이거 따라붙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가가 18.91%로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8.91이면 무조건 거래량 거래대금 터지겠죠. 결론적으로 1,000억 수준의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질 수 있는 기준점이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18.91이면은 아주 시장이 좋지 않은 한 이런 건 뭐 적어 놓으셔도 돼요. 어제 야간 방송 때 해드렸잖아요. 예? 이 솔직히 유료 고객님들 들으시면 질투할 내용 아닙니까? 어제 해드린 게 뭐였어요?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종목에서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종목에서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의 기준은 15%까지는 설정한다. 왜?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종목, 특히 5천억 미만짜리 종목은 변동성이 가벼워서 상한가 들어가기가 편하죠. 그럼 15%까지 따라붙더라도 사실상 수익 기준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럼 왜 15% 기준이냐? 근데 그건 최대폭의 15%인 거고 따라붙는 경우에 개장 초에 거래량의 기준을 놓고 보려면 시가총액 소형주의 경우는 뭐 5천억 미만 이렇게 소형주의 경우는 5% 수준 가지고는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실리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10% 들어올리기 시작하면은 거래량이 일단 터지고 시작하죠. 모든 시장 관심 종목으로 부각이 되죠. 그러면서 계속 거래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터지면서 음봉이냐 양봉이냐의 기준인데 이날 수젠텍의 경우는 18.91%의 갭상승이 나오면서 당연히 거래량이 터졌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음봉으로 밀렸죠. 11.94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11,250원까지. 예? 그렇게 되면서 거래량이 둔화되고 되돌릴 때 이제 거래량이 다시 실렸을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18%까지 따라붙기는 버겁더라도 눌려졌을 때 11.94까지 눌려지고 돌려질 때는 어떻게 된다? 편입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쉽진 않죠. 누가 쉽다고 그랬어요? 쉽진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매매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그 앞날, 그 전날에 이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갭상승 나고 음봉 떨어졌다가 돌리지 못한다? 안 따라붙죠. 거래량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눌리면 거래량 안 나와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갭상승이 4.98%가 나왔잖아요. 이게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유료로 배울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걸 특강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단타 종목 무조건 수익 나는 법 딱 해드려. 그리고 개장 초에 같이 매매를 해드려. 자, 거래량 터진 종목 봅시다. 거래대금 수반된 종목 봅시다. 양봉인지 음봉인지 봅시다. 여기까지. 그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단계. 어떻게 했어요? 4.98% 갭상승이죠. 거래량 거래대금 터졌을까 안 터졌을까? 터졌겠죠. 왜? 이틀 연속 상한가였으니까. 그러니까 갭상승에 어느 가격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 예? 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걸 어떻게 추천해? 얘 뭘 많이 올라? 3만 원도 넘기고 그랬잖아요. 그땐 쫓아가잖아, 여러분들이. 초기 단계 처음 터진 깨끗한 종목에 대해서 왜 걱정을 해요? 결론적으로 4.98 상승 이후에 26.82%까지 올려지고 나서 고점에서부터 차익 실현이 나온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최고점 16,550원 대비 3%? 그러면 16,000원 이탈되면 뭐 차익 실현인 거죠.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그게 원활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한다? 윤 정부가 기준을 잡아드려 대처를 해드리는 거고, 예? 그게 원활하시면 지금처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고 보실 때 와 너무 고점 아니에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런 데서는 놓치세요. 왜? 아직까지는 소문이 들라 있거든. 뉴스가 막 대박 터져 있지 않거든. 뉴스 나오고 또 뉴스 나오고 또 뉴스 나오고 계속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인제 들어가는 거야 인제. 네?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따라붙었어도 내일 뭐 갭상승이 나오든 음봉 떨어지면 적절한 구간에서 차익 실현하면 되는데 계속 붙들고 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는 어떻게 돼요? 개장 초에 사실은 안 보고 있었죠. 못 보고 있었죠. 어제 그 EDGC인가요? 시간에서 좀 들어 올려지는 것 같긴 했었는데 어찌됐건 갭상승이 4.95예요 오늘. 그럼 이론적으로는 이걸 왜 못 따라 붙었어요? 4.95였으면 거래량 무조건 터졌을 텐데 뭐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분봉으로 보시면 되겠죠. 5분봉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고점 대비 이거 너무 많이 알려드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최고점을 기준 잡지 않습니다. 최고점 해봐야 거래대금이 바닥권 가격이었기 때문에 아주 높지 않아요. 그러면 이 고점을 형성할 때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상당하죠. 근데 저 거래대금을 굳이 이 바닥에까지 내려왔을 때 실을 필요가 있어요? 36,550원에서부터 18,000원까지 밀렸는데 반토막 났는데 한 방에 저 고점을 뚫는 게 아닌데 저 거래대금을 넘길 필요가 있느냐 했을 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수젠텍이 내가 들어갔을 때 변동성이 최소 10에서 15% 이상 나와줘서 이게 일반적인 종목이면 그 정도 변동성을 안 바라죠. 근데 변동성이 원체 컸던 종목이라서 내가 들어갔을 때 한 10에서 15% 나와줄까? 예? 오히려 이럴 땐 나와줬잖아. 이럴 땐 다. 이럴 때는 적어 보이지만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와줄까의 개념에 그럼 거래량이 어느 정도 수반되면 될까? 그래서 5MA, 20MA 거래량도 보지만 이런 비이성적인 회전율을 가진 종목은 그런 수준뿐만이 아니고 앞전 고점에 의미 있는 거래량의 수준을 본다. 거기에서 주가가 바닥이기 때문에 몇 퍼센트를 본다? 70%를 본다. 서경권 이거 보고 있나 방송? 그러면은 아니 보면서 다른 거에 이걸 봐. 그러면 녹화를 나중에 봐. 그러니까 지금 해준 얘기를 다 정리를 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이렇게 딱 올려드리면 공부도 할 수 있고 좋겠죠? 정리해서 좀 올려줘라 하시는 분들 45번. 오늘 윤정도 막 퍼져버린다 그냥. 응?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정리해서 방금 얘기한 거 나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정리해서 주면 저거 갖고 뭐 스스로 매매해서 상한가 갈 수 있어? 나 정리해서 줘 하시는 분들 45번. 이쪽에 그 우리 카카오 TV 쪽 보시는 분들도 카톡방에 45번. 좀 능동적으로. 나중에 그냥 제 명단 다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대답하신 분들만 줄일 거야? 진짜로? 응? 45번 한번 쭉 눌러주시고.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막 말씀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회원님들이나 교육 받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고점 대비 밀려 내려와 있을 때, 뭐 20, 30% 이상 밀려 내려와 있을 때, 그러면 앞전 거래량의 70% 수준의 거래량만 수반이 돼도 그렇다면은 어떻게 된다?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 그러면 그 변동성 확대될 때 단기 공략의 기준을 잡으면 되죠.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는 사실 뭐 개장 초부터 들여다본 건 아니었어요. 한 번 시세가 나고 끝난 종목을 다시 본다는 거는 그닥. 그래서 이제 안 보고 있었는데 개장 이후에 뉴스가 계속 나온 거죠. 공시 뜨고 뉴스 나오고. 그래서 개장 초 거래량은 다소 사실은 밋밋했는데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시초가, 그 다음에 저가, 꼬리죠. 그리고 고가. 중간에 또 변동성. 우리가 그 접근 범위를 설정했던 범위는 요 구간에 변동성이 나온 이후에, 거래가 실리고 변동성이 나온 이후에 흐름, 요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요 구간에서 얼마? 27,000원을 잡아드렸고, 그러고 나서 밋밋했어요. 기준 거래량은 나와 있었지만 밋밋한 흐름. 그 결론은 뭐라 그랬어요? 오버나잇을 하지는 않는다. 예? 오버나잇 하지 않고 막판에 마감 무렵에 뭐 27,000원이니까 그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면 수수료라도 빼고 나오면 되고, 굳이 거래가 월등히 터지지 않는 가운데서는 굳이 오버나잇을 하지는 않겠다.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흐름이 나올 때는 좀 고민을 해볼까. 근데 결국은 이때 캔들이 모양이 어떻게 나와 있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꼬리가 달린 양봉의 기준에, 예? 이렇게 올라와서 이 양봉이 되는 거고요. 밀려 떨어지면 꼬리가 달린 양봉의 기준에 아래 꼬리가 조금 있는 이런 모양새에 돼 있었겠죠. 근데 거래량은 다소 이제 여기까지가 어정쩡하고 약간은 밋밋한 수준. 그리고 이제 우리 들어간 가격에서 시원한 수익도 안 나오는 수준. 그래서 요 구간에서 이제 몇몇 분들께서는 차익 실현을 잘 단행했던 수준. 그러고 나서 막판에 확 들어올렸죠. 그러다 보니 27,000원에 들어가셔서 뭐 손절이나 이런 범위는 아니었으니까 27,000원에 들어가셔서 난 거래 없으면 막판에 오버나잇 안 하고 절반 이상은 정리할 거야. 기준점대로 할 거야. 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어부지리로 상한가 수익을 낸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거 사실 어느 방향일지 알아요. 네.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라도 상한가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장중 기준의 거래대금 수반되는 모습 보고 접근 범위를 가져갈 수 있었다. 다만 주가가 시원하게 고점을 넘기지 못하면 거래대금이 둔화되기 때문에 오버나잇은 안 하는 게 좋다. 근데 이제 의외로, 뭐 제가 생각할 때 의외입니다. 의외로 상한가까지 밀어 넣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내일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지만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나오던가 아니면 막판에 이제 인위적으로 좀 당겨놓은 부분이 있어서 살짝 눌려서 흘러갈 텐데, 거래량이 1,100만 주 이상 터지는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럼 1,100만 주면 개장초에 얼마? 9시 10분까지 110만 주. 9시 2분까지는 한 2, 30만 주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 그러고 나서 양봉이 나오지 않으면 조금 어렵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EDGC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여러 종목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EDG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다? 이 종목도 이제 수젠텍하고 비슷합니다. 오늘 갭 상승이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꼬리 달리고, 여기서 이제 뭐 일정 범위의 거래량이 실려서 따라붙었다 하시는 분들은 뭐 차익 실현을 꼬리에서 일부 하실 수도 있는데, 변동폭 부분이 제한적입니다. 10%도 안 나왔어요. 10%도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제한적인 종목에는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 기준에서는 어떻게 주가가 형성이 되죠? 요렇게. 저 밑에 놓여져 있을 때, 시초가보다 밑에 놓여져 있을 때 주가 부분은 요런 흐름이 나오겠죠. 윗꼬리가 달린 망청의 기준. 영망청. 근데 이게 뭐 아주 바닥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수젠텍의 변동성의 기준을 보고 접근 범위를 가져간다 할지라도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드렸어요. 얼마로? 12,500원. 그죠? 12,500원을 찍질 않고 바로 들어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성향이신 분들은 거래량 보고 따라붙어서 윗꼬리 달릴 때 자시 차익 실현.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재편입이 됐든 신규 편입이 됐든 이럴 때 거래량 터트리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개장 초에 아예 터져주고 움직임이 쭉 뻗어 나온 모르카. 네. 그죠? 그래서
뭐 장중에 문자를 하여간에 보내드려서 관심을 갖고 거래를 하셨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이제 꼽는 거래량이 터졌다. 그래서 고매매에서 수익을 나셨다. 그러면 결론은 오늘 기준에 매매하셨던 물량의 아무리 상한가여도 절반 이상은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물량만 갖고 가는 게 옳습니다. 예? 그게 초기에 맨 처음 초기의 기준에서 이러한 흐름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이때는 투자 성향상 조금씩 다를 수가 있죠. 이때는 상승 추기에 있어서는 이런 라인에서는 윤정도는 무조건 절반 이상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입니다. 절반 이상 차익 실현 재편입. 고점에 잡더라도. 근데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는 이런 추세에서는 뭐 5일선도 있고 뭐 기준점이 있으니까 가져가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추세에서는 이렇게 돌리는 추세에서는 이런 데서는 기계적으로 차익 실현을 단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아유, 쑥님이 교육 받으시고 매매가 뛰어나시니까 중간 거래량 확인하시고 대처하시고 또 일봉에서 윗꼬리가 어느 정도 크기냐 보시고 대처하셨으니까 수익이신 거지 어부지리는요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엄살을 떠는 거죠. 완벽하게. 매번 솔직히 매번 그런 종목을 수익 낼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간혹 보면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특히 1조 전후 1조 이상짜리 종목이 그냥 뭐 아주 시원하게 편입 구간에서부터 그냥 윗방향으로만 밑으로 거의 안 밀리고 윗방향으로만 쭉쭉쭉 뻗어가는 경우들이 자주 나오죠. 분기에 한두 번은 나와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씩. 그런 데서 수익 제대로 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난티의 기준이죠. 아난티도 개장 초에 뭐 문자까지 발송을 해드려서 자 아난티 놓고 보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게 이제 아난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요날 이후에 요날에서부터도 그죠? 요날 이후에 요날 같은 경우도 이제 8,000원 차익 실현 7,600원, 7,700원, 7,800원, 7,900원 편입 또 8,400원 고점 찍고 밀려 내려올 때 차익 실현 재편입 그렇게 이제 한 세 차례인가를 매매를 했고요. 요날 같은 경우에도 아주 좋았죠. 거래대금 뭐 거래량 부분이 그래서 시가총액이 이제 10,000원까지 올라서면서 8,000억 이상의 시가총액을 형성하던 시점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조 미만의 종목은 15%까지인데 여긴 뭐 거의 1조까지 올라섰으니까 결국은 어찌됐든 6.42%의 갭상승 그리고 거래량이 수반되는 흐름 따라붙을 수 있었죠. 그러고 나서 차익 실현. 네. 그리고 이제 또 상한가까지. 그 다음 범위가 왜 오버나잇을 안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상한가인데 절반 이상의 오버나잇, 절반 이상의 차익 실현, 그 다음에 오버나잇은 제한적으로.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91%의 개파락이 나온단 말이에요. 상한가 진입하더라도 무조건 그 다음날 갭상승이 아니라 이런 식의 눌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다행히 돌려놓는 흐름이 연출되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쭉 뻗어가지 못하니까 거래량이 제한적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기준은 6천만 주 정도로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다소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개장 초에 살짝의 갭상승 1.52%. 그러고 나서 저점 9,900원. 우리가 보고 있을 때가 1,250원. 1,250원 기준에 편입 가능하겠습니다. 손절 범위는 어떻게 잡고. 그래서 5%를 잡아드렸어요. 얘는. 예? 5%를. 그래서 5%의 비중을 잡아드리고 편입 가능하겠습니다. 뭐 두 차례 정도만 분할 매수해도 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조에 도달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000원대 초반까지 올라온 거죠. 그러고 나서 차익 실현 거래 터질 때 만약에 들어가셨다라고 해도 사실은 아까 그래서 수젠텍이나 EDGC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거예요. 애매모호하죠. 뭐가? 보시면은 뭐 물론 1, 2%의 수익도 굉장히 중요하고 고귀한 수익이지만 여기가 시초가고 여기가 고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캔들의 모양새를 그리게 되면은 요렇게 됩니다. 요 꼬리 달고 내려오면은 요렇게. 그죠? 몸통은 요렇게. 윗꼬리가 절반 이상 달리는 윗꼬리가 절반 이상 달리는 캔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제 수반되고 해서 만약에 여기서 들어갔다라고 해도
요 가격대가 1,700원이고 글쎄요. 뭐 9%니까 이제 뭐 적지 않은 수익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변동성을 가진 종목을 요 정도 등락 범위를 보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요쪽도 시원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제 그 시원한 흐름은 그 전 거래일이나 전전 거래일의 흐름에서 놓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앞부분의 흐름에서 여기서도 이제 아주 쉽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변동성 범위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수익률도. 그래서 개장초 범위라든가 아니면 기준 거래량 범위를 좀 명확하게 설정해서 대처하는 쪽이 유리하다. 예. 그쵸. 그래서 이제 별이, 그러니까 뭐, 윤정두가 정해놓은 별도 아니고, 그래서 별이 2개냐, 3개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의 기준은 그 변동성이 상한가까지 진입됐던 변동성이기 때문에 요 음봉 자체의 흐름을 뭐 하단 라인까지 밀고 내려오는 음봉도 아니고 도지 양상이기 때문에요. 방향성 부분이 도지의 흐름이 나오고 나서 꺾이느냐 돌리느냐의 기준이죠. 추세 강화로 연출이 되냐 아니면 하락 반전이냐의 기준인데 추세 강화로 일단은 어찌됐건 연동된 부분이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 아난티의 경우에도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오늘 단기 공략은 되셨는데 뭐 시원한 흐름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파미셀 마찬가지. 파미셀도 이제 우리도 정현님들도 이제 들어가시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5분봉 놓고 보시면 개장초에 좀 빠르게 들어가신 분들 시초가 넘기고 거래량은 터져 있잖아요. 거래량은 5분봉인데 뭐라 그랬어요? 2천만 주 기준이니까 9시 10분까지 얼마? 200만 주만 터지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2만 원에서 2만 3천 원 15%를 뭐 10분 만에 확 들어 올린 거죠. 그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뭐 적절하게 차익 실현. 그래서 쭉 미끄러진 거고요. 다시 돌리는 흐름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가져가요? 그냥 막연하게 대처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몸통이고 이게 꼬리가 되잖아요. 이따만한 꼬리.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절반을 넘기고 또 3분의 1을 넘기는 지점에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는 구간. 그럼 어디예요? 요 구간이면 요 정도 라인 되겠네. 그죠? 그렇게 되면 22,000원에서 23,000원 사이의 구간이 됩니다.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죠,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성향이 공격적이시거나 성향이 이제 좀 단타 위주에서 좀 보셔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분봉 보시고 뭐 요런 라인 22,000원에 들어가서 24,000원에 차익 실현 일단 하고 뭐 상한가니까 상한가에서 한번 차익 실현하고 뭐 오버나이스를 하든 안 하든 종목별 거래량 거래대금 설정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왕이면 이제 1조 이상짜리 종목의 기준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1조 이상짜리 종목 변동성 잘 나와요. 1조 이상짜리도. 그리고 이제 뭐 5천억 이상짜리에서의 거래대금. 근데 최소 거래대금을 우리가 뭐 소형주들도 놓고 보고 몇백억짜리도 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1,000억 이상 정도의 거래대금이 형성돼야 일반적으로 좀 매매하기가 수월하다. 환급성이 수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뭐 파미셀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이제 이런 걸 보여드리면서 뭐를 해야 돼요? 보셨죠? 하고 이제 그 마케팅 광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준의 흐름에서는 마케팅 광고보다는 뭐 고생하셨습니다. 예. 마케팅 광고보다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질 매매가 되셨는지의 기준을 설정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네이처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처셀이나 파미셀은 개장초, 아난티까지도 개장초의 거래량 기준만 잘 설정하셔서 보셨다면은 충분히 이런 범위에서 거래량 터져 있잖아요. 지금 기준 거래량이 터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시초가 어디에요? 여기잖아요. 꼬리는 어디에요? 여기죠. 시초가 넘기는 흐름. 그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시초가 넘기는 흐름의 기준이면은 고점까지 최소 범위 7에서 10% 이상의 수익을 발생을 하죠. 물론 이제 1분봉으로 놓고 볼 때 예를 들어서 요 고점에서 여기까지 밀려 내려올 때 3% 이상이다, 5%다. 그럼 저기서 일단은 차익 실현을 단행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돌릴 때 이제 다시 붙더라도.
그래서 모든 게 쉽지가 않습니다. 녹화 방송 아마 다시 보시면은 저 뭔 소리지? 뭐 그래서 매매가 원활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결론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봉으로 대처를 하신 기준이라면, 일봉으로 놓고 보신 기준이라면, 그러면 잠깐 화장실 갔다 오셔서, 일봉이니까 분봉이 아닌, 잠깐 화장실 갔다 오셔서 순간적으로 밀렸다 돌리는 흐름 안 봤다. 그렇다면 이제 뭐 좋은 수익을 내는 거고, 그렇지 않고 분봉으로 대처했다면 쉽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 이게 어려우면 이제 교육 받으셔야 돼요. 이런 날이 저도 제일 힘들어요. 종목은 상한가가 나왔는데 실질 들여다 보면 시원하게 이제 상한가가 나와서 보셨죠? 라고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분명히 장중에 저렇게 예를 들어서 네이처셀이 예를 들면 이게 만약에 분봉이에요. 일봉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분봉이에요. 그럼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가 물론 돌릴 때 절반꼬리 달릴 때 들어갔다라면 모를까. 아까처럼 5분봉 보면은 고점 대비 3% 차익 실현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만 되나? 5%지? 응? 그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상 또 먹을 게 없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뭐 매일매일 뭐 들여다보는 것처럼만 되면 그럼 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 그래서 매일 종목별 거래량 설정해 주시는 기준을 문의 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교육 강좌에서 이제 조금 더 보강을 해드리는데, 아까도 이제 우리 연구원한테 얘기를 했고요. 단순 논리의 기준에서 시장에서 가장 거래대금이 풍부한 종목군 위주로 설정을 하고요. 거기에서 일단 여러분들께 오픈해 드릴 때는 최소 거래대금을 1,000억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1,000억을 기준 잡아서 그 거래대금이 수반되는 종목 위주에서만 매매를 기준 잡아요. 그래야만 여러분들도 살고 저도 삽니다. 그냥 무슨 뭐 극소형주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놓고 보면은 낭패를 볼 수 있죠. 그러면 요즘에 이제 조금씩 그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의 종목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1월 때까지만 해도 1,000억 이상짜리 거래대금 종목이 10종목 전후, 많으면 뭐 20종목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뭐 10종목, 20종목, 거의 뭐 30종목 이상 되니까. 그전엔 더 많았어요. 3월 달에 막. 근데 이제 이러한 그 1,000억짜리 종목군 기준에서 시가총액 보면은 또 소형주들이 또 많아요. 결론적으로 1,000억 이상짜리 몇 개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00억 이상에서 상품 이렇게 2개 빼고, 그 다음에 얘 빼고, 극대형주 하이닉스 빼고, 또 상품 빼고, 그리고 삼성전자 극대형주 빼고, 이렇게 빼다 보면 셀트리온 현대차 극대형주 빼고, LG화 극대형주 빼고, 그 다음에 카카오도 극대형주로 속하죠. 뭐 이런 식으로 빼고 나면은 실제 매매가 될 수 있는 종목은 제한적이에요. 뭐 예를 들면 파미셀, 시제는 또 그 고점 거래량 터져가지고 좀 제 입장에서 빼는 입장이고, 그다음 뭐 신풍제약 내일 또 본다면, 그리고 이제 뭐 한진칼 같은 경우도 극대형주로 속하죠. 일단 뭐 한진칼, 그리고 부강약품, 뭐 국일제지 돌려진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기준 거래량 설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 설정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게 정점에 달해 있느냐 아니면 시세를 한 번 더 뿜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요 기준에서 조금씩 놓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 기준에서 조금씩 여러분들께 보고 대처를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종목 설정한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지금 9시 7분인데 나머지 부분은 뭐 간단하게 설명을 그냥 드릴게요. 어떤 부분이냐면 쭉 보시면 이제 뭐 EDGC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그 장중에 어차피 오픈을 해드리고 교육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캔들 패턴 교육 많이 해드리고 이럴 때 이러지 않았습니까? 잉태형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오늘 상한가를 세 종목을 잡았지만은 사실은 뭐 아주 강력한 매매 사인을 드린 건 아니에요. 매매 사인 드리긴 했죠. 손절 범위를 드렸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수젠텍은 편입 기준도 설정이 됐고, 근데 조금은 어찌 보면 약간의 어부질이, 예, 편입하고 변동도 제한적이고 거래량도 다소 제한적이었는데 막판에 이제 상한가로 집어 끌어올려주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래량과 눈에 보이는 흐름이면 더 좋은데 오히려 신풍제약이 낫죠. 그러면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 신풍제약이 좀 편했던 부분은 장악형의 기준. 만약 미리 보고 계셨던 분들이라든가 혹은 금요일날 이제 손절하세요 했는데 손절하시고 다시 보셨던 분들이라든가 혹은 금요일날 손절하세요 했는데 손절 안 하고 가지고 계셨다가 오늘 보신 분들이라든가. 그래서 오늘 기준에 일단은 시초가 이후에 음봉으로 밀렸다가 돌리고 그 다음에 시초가 이상에서 이제 그 거래량을 일부 실어줬는데 우리가 본 건 조금 늦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라인을 잡아드린 거죠. 요 라인 잡고 손절 범위는 장악형이 이탈되는 범위를 손절로 설정을 하십시오. 거래량은 뭐 5MA, 20MA 거래량 터지네요. 어차피 아래 꼬리 부분은 우리가 몸통으로 봅니다. 그럼 여기서의 기준은 조금 늦게 왔다 할지라도 뭐 장악형이니까 그렇다면 여기를 지지라인을 잡고 요 위쪽에서는 공략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직였던 범위가 요게 이제 18,000원, 17,000원대가 되죠. 요 시가가 17,950원인가요? 18,000원? 마이가 그렇다고 치고 요 바로 윗범위에서부터 2만 원까지 한 10% 변동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이런 쪽이 움직임이 좋았고 부강약품은 똑같은 맥락에서 장악형의 기준이 뜨긴 했는데 변동성은 제한적이었어요. 퍼센테이지가 막 10몇 퍼센트, 20% 이렇게 변동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얘는 또 시가총액이 더 크죠. 월등히. 그래서 오늘 기준에 이제 일봉 차트 보시면 이쪽도 똑같이 장악형의 기준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 꼬리 부분인데 요거는 요 변동성은 크지 않았던 걸로.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아난티나 이런 건 이제 뭐 쭉 다 요 자료 이제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올려드릴 거예요 아마. 그리고 새벽 1시에도 또 올려드릴 거고. 그러니까 요 자료들 쭉 보시고 지금 이제 채팅방에 쭉 보니까 한진칼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데 그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진칼 부분은 어차피 이제 저희 쪽 우리 쪽 입장에서는 오늘 다시 주력으로 이제 편입을 했어요. 그리고 다소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태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전략 부분을 유료와 무료를 똑같이 오픈을 해서 내놔라 그렇게 해서 이제 드릴 수는 없고, 다만 이제 한진칼 부분에 대한 전략은 우리는 이제 뭐 내일 봐서 손절도 만약에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손절을 해야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든 다른 쪽에서라도 이제 만회를 해야죠. 무조건적으로 오기를 부린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그 실패작은 어찌됐건 결과론적으로 개장 초에 거래량이 안 터졌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핑계를 댄다면 이때 당시에 뭐 거래량이 터져서 저점 편입하고 거래량이 터져서 비중을 쌓아놓고 가던 건 아니죠. 그죠? 눌림목이 나타나고 거래량이 없더라도 단기 공략 부분에서는 5% 편입 기준 설정 범위 잡아놓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이 기준에 우리가 30%의 비중을 설정을 해놓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그러고 나서 이제 요때 안타깝게 99,000원 평균 단가의 전량 매도. 마지막 매도가 이제 104,000원. 이제 오늘 기준에 조금 더 냉정하게 개장 초에 700만 주 거래량 기준 잡았으니 개장 초에 거래량 수반 안 되고 음봉이면 일단 관망하다가 기준점을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금요일 변동성도 있었고
근데 그냥 여기서 다소 윤정도도 많이 흥분을 했고, 그리고 당연히 유통 물량 축소된 과정에서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상한가의 상당 부분의 물량이 맴돌았고, 그렇게 해서 분할 매수 들어가면 괜찮겠다라고 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변동성이 나와버렸죠.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5천억에서 1조 증자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의 기준이 있는데, 그게 사실상 한진칼이 대주주지만 한진칼의 주주하고 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 이쪽은 뭐 펀더멘탈 상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오늘 기준에 이제 뭐 개인들에게 물량이 일부 떠넘겨지긴 했습니다만 전체 수급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부담 요인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바닥은 다소 과하죠. 이제 앞전에 요 두 개의 캔들이 없었다고 했을 때 앞전에 지지가 되던 라인의 흐름을 흔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장대 항복 나올 때 누가 뭐 인위적으로 나 따라와라 한 것도 아니고, 또 오늘 장대 항복이 떨어져 내려왔을 때 던진 물량을 뭐 예를 들어서 공매도가 지금 있어서 계속 공매도를 쳐서 끌고 내려간다, 그쪽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제 손바뀜이고 저 윗가격에서의 수급의 범위에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비중은 뭐 꽉 채워서 움직일 공간은 없지만 추가 비중, 마지막 비중 채우면서 저점 물량에 대해서는 뭐 변동성 나올 때 비중을 줄이든, 아니면 뭐 이때 흐름처럼 이때 흐름에서는 우리가 대처한 부분이 꼬리가 달리더라도 차익 실현, 뭐 저점 물량 차익 실현이라든가 비중 축소를 안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상한가 두 번을 가지고 온 거고, 또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단 뭐 우리는 우리대로 내일 대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크게 지금 가격에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거래량이 계속 좀 실려주면서 돌려줄 때 이제 좀 거래량 탄력을 받아주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심리적으로 힘들지 않게 뭐 개파락이 나와서 음봉이 떨어진다든가, 그러면 이제 좀 심리적으로 힘들어지죠. 근데 현재로서는 51%를 장내 매수한 기준에 강성 펀드 쪽 그리고 반도 쪽의 입장에서 이제 이자 비용이 만만치 않죠. 그 이자 비용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또 그 이자 비용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임시주총 빨리 불러서 이제 빨리 마무리를 져야 되겠죠, 그쪽도. 그래서 일단은 어차피 이 추가 지분을 일부 더 편입해야 되는 그 흐름이라고 한다면 유통 물량 제한적인 범위에서 추가적인 변동성보다는 윗방향성의 점진적인 종가 상향 부분을 오히려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일 그냥 막 변동성 나와서 뭐 내일 상한가 가라 이런 흐름보다는 오히려 점진적인 종가 강세 부분을 오히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크게 우려하지 마시고 장중에 이제 뭐 상황이 된다면, 어차피 저희는 이제 VVIP 회원님들 위주로 대응 전략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다 무료로 오픈된다면은 뭐 다 이탈하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 VVIP 회원님들 눈치도 싹 봐가면서 전략을, 한진카 전략을 완전하게 오픈해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적절하게 오픈을 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대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부담스러워, 뭐 버겁긴 합니다만 그렇게 크게 뭐 부담스러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아직까지는 월봉 기준에, 종가 기준에, 월봉 종가 기준에 사상 최대치의 위치에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봉 기준에 지금 뭐 끝난 게 아니죠, 주봉이. 아직 움직일 수 있고, 또 일봉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그 하여간에 뭐 증자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더 들여다보고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내일 들여다볼 종목군들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교육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종목 얘기 전에 이제 교육을 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뭐 윤종두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겸손도 떨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될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교육 기준을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그 네이버에서 찾아오십시오.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쪽에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나와요. 공식 홈페이지. 그렇게 해서 공식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면 이 공식 홈페이지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셔서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요 이동평균선 교육 요건 꼭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서 일단은 이제 뭐 오늘 기준에 어떻게 됐어요? 오늘 기준에 어찌됐건 여러분들께 파미셀 오픈해드리고 네이처셀 오픈해드리고 그리고 장중에 수잔텍 EGDC 오픈해드리고 아난티 오픈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뭐 상한가가 세 종목 나왔다라는 것도 저도 사실은 좀 많이 고무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동평균선 부분이 그냥 이동평균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랜빌의 매매 법칙에 대해서 그리고 이격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교육을 할 거예요. 4시간 플러스 4시간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단기 종목 어떻게 설정하나요? 거래량 어떻게 설정하나요? 기준점은 뭘로 잡나요? 하신 부분도 그때그때 추가 교육을 통해서 30분에서 1시간씩 설정을 해드리니까 교육은 꼭 받으십시오. 그리고 문자는 지금 5월 5일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야 이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그 어제까지 가입하신 분들 어제 하루 오늘 하루 문자도 받으시고 뭐 상한가 3종목이나 나왔으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신다면은 오늘 마감 때까지 제가 어차피 유료 강의를 또 10시부터 해야 되니까 마감 때까지 12시까지 가입하시는 분들은 5월 15일까지 문자를 더 10일 정도 더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시간짜리 USB 교육 동영상을 USB를 나눠 드리고요. 근데 요 USB는 어디 있어요? 쿠팡에 있죠. 쿠팡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쿠팡에서 그 USB를 99만 원에 요걸 팔고 있단 말이에요. 14시간짜리를. 그래서 14시간짜리 99만 원에 판매가 되는 USB를 이번에 교육 88만 원 들으시는 분들께는 어떻게? 무료로 드린다. 아시겠죠? 무료로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려요. 마지막으로 뭘 드릴 거냐면, 요게 이제 저쪽에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는 게 여기 있네요. 이게 이제 그 USB 자료를 다 잘라놨단 말이에요. 어떻게 잘라놨냐면 이런 식으로 잘라놨어요. 캐치스탁에 보시면 아카데미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의 아카데미가 있어요. 저 14시간짜리 강의를 14시간짜리 강의를 이렇게 쪼개놨단 말이에요. 67개로 67개로 잘라놓으면서 음성 파일과 영상 파일도 잘라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실 수 있는 거는 요거 비법 강좌했고 텍스트를 다 쳐놨어요. 텍스트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영상도 14시간짜리 음성도 14시간짜리인데 67개로 다시 쪼개놓은 거고 저 파일은. 그리고 요렇게 요게 대략적으로 한 100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1000페이지 이상 되죠. 한 페이지당 뭐 10페이지만 20페이지 정도 하게 되면은 67가니까 1300페이지 1500페이지인데 일단 또 그게 용량 안 맞으면 또 이제 막 또 그거 갖고 뭐라고 혼내시니까 1000페이지 정도가 나오는 요 내용들입니다. 요걸 텍스트로 다 쳐서 여러분들께 요번에 들어오신 분들께는 파일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교육 받으셔서 문자 받으시고 또 오늘같이 상한가 3종목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 말씀드렸고 내일 그 종목은 아무래도 오늘 뭐 요런 거 하나 알려달라고 했으니까 오늘 시간에서 거래가 좀 된 종목군들 있죠. 그런 종목군들도 놓고 보시는 것도 긍정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감에 어떻게 찾냐면 요 기준에서 시간의 종목의 거래 대금 상해를 봐요. 뭐 상승률 상해는 의미가 없잖아요. 뭐 그 상승률 뭐 거래 대금도 없이 상승률 나오면 뭐 하겠어요. 거래 대금 상위. 그 다음에 이제 상승률 상해도 중간중간에 한번 봐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신풍제약 같은 경우의 흐름, 142억의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오늘도 이제 변동성이 있었고요. 그럼 내일 아침에 신풍제약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놓고 볼 건데, 교육 내용은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이평선 교육이 됐든 어떤 교육이 됐든 시가총액이 1조입니다.
1조짜리 종목에서 지금 투자 위험이나 이런 게 다 지정돼 있어서 아주 쉬운 종목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오늘 이제 뭐 교육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장학형이 떴어요. 그죠? 거래량도 일정 범위 수반돼 있고. 근데 시간에서 저 정도의 흐름을 줬다? 그러면 일단은 내일 기준에 일정 범위의 갭상승이 나오죠. 시가총액이 1조짜리라서 뭐 5% 미만의 갭상승 그 정도만 되더라도 거래대금 거래량은 터질 겁니다. 그러면 기준 거래량은 최소 범위 공격적으로 잡아도 3천만 주. 예? 그리고 이제 좀 보수적으로 잡으면 3,500만 주 정도. 왜 앞전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설정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개장 초에 얼마? 10분 동안에 300만 주 거래량, 350만 주 거래량 터져야죠. 2분 정도 동시효과 이후에 바로 터지는 거는 60만 주에서 70만 주. 그럼 오늘 이제 시간에서 72만 주 터졌지만 저게 다 동시효과에 터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장 초에 거래량 터지고 양봉이 나오게 된다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풍제약 또 부강약품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지금 뭐 1조 8천억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의 기준 거래량도 오늘 이제 1,700만 주 터졌는데 일단은 고점 부분에 근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최소 3천만 주는 터져줘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내일 거래량이 좀 수반돼야 되겠죠. 그래서 신풍제약보다는 조금 뒤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이제 거래액은 거래량이 터진 종목군, 뭐 한진 칼도 있을 수 있고요. 시제는 고점 인식을 잡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로템. 현대 로템이 오늘 어떻게 했어요? 거래 대금이 주말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700억, 800억 수준으로 안 됩니다. 1000억 이상 거래 대금이 터져야 됩니다 했죠. 그러니까 오늘 개장 초에 거래 대금이 안 터져서 압축해 드린다고 안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제 뭐 뉴스가 됐든 뭐가 됐든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의 흐름이죠. 그러면 최근 들어서는 아주 최근 들어서는 거래 대금 1000억 넘긴 게 없었단 말이에요. 첫 스타트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힘이 붙이게 되면은 내일 음봉으로 미끄러질 거고요. 시간에서 움직였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고 내일도 테마라는 게 뭐예요? 뭐 펀더멘털적인 요인은 상관없잖아요. 내일도 거래량이 수반되면은 양봉의 흐름이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아, 그러셨어요? 아이고, 문자를 못 보내드렸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 녹화 방송이 있긴 있더라도, 이거, 삼성전환도, 일단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해드리고, 왜 그러냐면 또 오늘 못 해드리면은, 오늘 또 준비하셨던 분들이, 그러니까. 조금 이따 골뱅이로 해갖고 카페에 다 올려드릴게요. 카톡방에. 삼성전환도, 이 교육을, 어차피 이제 대부분 다 능동적이셔서 지금 뭐 캐치스탁에도 그렇고 카카오TV에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접속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카페 골뱅이에서 넣어드리면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내일 기준에서는 뭐 저렇게, 그리고 내일 개장 전에 기준 좀 잡아드리고 물량 정의원님들은 이제 그 거래량 기준을 설정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대처하시고, 그리고 요거 이동평균선은 내일 야간에 이제 20, 20부터 이동평균선 교육 들어가죠. 내일 20, 20부터 교육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또 110만 원 이전에 할인할 때 가입하셔서 문자 받으시고 오늘처럼 상한가 종목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수익 잘 내시기 바랍니다.